자, 142페이지고요. 자, 호르몬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자, 일단 이 호르몬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해볼게. 체내 항상성 유지하는 조절 물질을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고, 이 호르몬의 특징들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시작할게요. 호르몬이 무엇입니까? 특정 세포나 기관에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호르몬이라고 해요. 자, 밑줄 쳐.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여기서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항상성 유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항상성 유지. 그래서 항상성 유지란 말이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 체내 몸의 상태를 항상 같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항상성 유지야. 항상성 유지의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체온 조절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덥건 아무리 춥건 간에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치? 몸의 온도는 몇 도일까? 너 1분 삭제. 1분. 대답을 잘하면 해주려고 했었는데 알아서 먼저 했네. 됐어? 체온은 항상 36.5도야. 그 다음 니네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때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도 필요하지만 중학교 2학년 과정이야. 산소가 뭐하고 만나야지 에너지를 만들지? 그래, 또 1분. 그래. 음식, 소화된 음식물이죠. 소화된 음식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영양소라고 불러요. 이 영양소 중에서 포도당 양이 항상 피 내부에 0.1%가 유지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항상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언제든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의 양이라고 해서 혈당량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이때 이 혈당량이 0.1%를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낮춰주고 낮으면 높여줘. 이 혈당량 조절, 이런 것도 우리가 뭐에 해당돼? 바로 항상성 유지입니다. 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오늘 다 배울 것들입니다. 뭔지 알아요? 또 우리가 물을 많이 먹던 물을 조금 먹던 간에 체내 수분량 조절하는 거, 이런 것도 뭐에 해당돼? 바로 항상성 유지의 제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조절하는 물질이 바로 뭐다? 호르몬이고요. 참고적으로 외우더라. 이 호르몬은요, 단백질 성분이에요. 뭐라고? 단백질 성분이야. 그런데 일반적인 단백질하고 좀 틀려요. 일반적인 단백질은 열에 약하거든? 얘는 열에 강해. 열에 강합니다. 시간 알아서 되면 알아서 손 내려. 자, 이제 호르몬의 특징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어디서 만들어지냐?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내분비샘부터 알기 위해서는 내분비샘, 외분비샘부터 알려줄게요. 잘 봐. 어떤 기관이 하나 있는데 이 기관에서 뭔가 액체를 만들어. 액체를 만들고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내뱉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외분비샘이라고 합니다. 바깥 외자를 쓴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들고 뭔가 액체를 만들고 이 액체들을 바깥쪽으로 내보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외분비샘. 이때 이 외분비샘의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소화샘입니다. 뭐라고? 소화샘. 그럼 추억이 중학교 2학년 과학 1분씩 깔 수 있는 거. 여기서 침을 만들어서 침을 내뱉었어.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어디냐고? 침 만드는 곳. 그렇지, 침샘이죠. 1분 깐다. 그렇지? 됐니? 침샘. 그럼 만약 여기서 위액이 나왔어. 이거 여기서 위액이 나왔어. 그럼 무슨 샘이라고 해? 위샘이라고 하죠. 여기서 소장액이 나왔어. 뭐라고 할까? 장샘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런 소화샘들이 바로 외분비샘이고요. 이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진 게, 예를 들어서 얘가 침샘이야. 침샘에서 뭐 만들죠? 침 만들죠. 침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분비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침이 예를 들어서 눈 같은 데서 나오면 되겠냐? 코에서 나오면 되겠니? 안 되지. 입안에서만 돌게 해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침을 우리는 어디로 보내야 돼? 입, 혀 안쪽으로. 그쪽으로만 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비관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분비관. 그래서 이거는 같이 세트로 외워줘. 외분비샘은 반드시 분비관이 있어. 됐니? 그런데 지금 배우는 녀석이 누구예요? 내분비샘입니다. 이 내분비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는 바깥으로 분비했지, 만들고.
얘는 안에 쌓아놔. 안에 여기에 막 가득 고여. 뭔 얘기인지 알아요? 되니? 얘는 만들자마자 바깥으로 내보내. 얘는 만들자마자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쌓아놔. 안쪽에다가. 그래서 안쪽으로 분비돼. 그래서 얘는 분비관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분비관이 없는 애들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뭐라고? 이게 호르몬이라고. 그럼 여기에 가득 호르몬이 쌓일 거야. 앞으로 호르몬은 H라고 쓴단다. 오케이? 그러면 H인 이 호르몬이 계속 쌓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얘가 빵빵빵빵 되면서 터질 수도 있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여기를 지나는 혈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혈관. 얘들아, 혈관을 다른 말로 핏줄이라고 하지. 민채야, 혈관 속에 흐르는 액체를 뭐라고 불러? 혈액. 뭐라고? 혈액. 피라고 하는 거는 그래 맞긴 맞는데 우린 이제 혈액이란 말을 쓰자. 그럼 여기를 뭐가 지나가죠? 혈액이 지나가지. 바로 혈액에 이 호르몬을 섞어버립니다. 그럼 혈액 속에 호르몬이 섞여. 그러면서 온몸에 천천히 돌아요. 천천히 돌면서 내가 원하는 기관이 있어. 즉 이 호르몬이 작동하는 기관들이 있어. 그 기관을 만났다. 옳다구나 너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기관에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들어진 장소하고 작용하는 장소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라는 거야. 알겠니? 다시 한번 생성 장소하고 분비 장소하고 작동 장소하고 알겠니?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생성 장소에서 작용하는 장소까지 갈 때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 굉장히 천천히 가요. 왜? 혈액 속에 섞어서 가니까. 선생님 피 겁나 빨리빨리 도는데요. 자, 우리 얘들아 이따가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바로 신경계하고 호르몬을 비교할 거거든. 알겠니? 신경계에서 신경의 자극은 일종의 전기 신호라고 보시면 돼. 너네 전기 신호하고 액체 신호하고 누가 더 빠르겠니? 전기 신호가 훨씬 빨라요. 알겠니? 그래서 얘는 좀 반응까지 일어날 때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느린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 미리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데 내분비샘은 아까 썼죠? 분비관이 있다 없다? 분비관이 없는 데를 우리가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혈액으로 분비돼요. 그런 다음에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한대. 그때 이건 빨리 움직여?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움직이죠. 그래서 얘는 느리게 반응해요. 그런 다음 이제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하다가 보면 내가 좋아하는 기관이나 내가 좋아하는 세포가 있어. 이런 기관이나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이라고 해. 그래서 니들 1번하고 2번을 지금까지 통해서 알아야 될 사실 생성 장소와 분비 장소는 하고 그 다음 작용 장소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됐지? 그거 알아두시고요.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나타낸다. 적은 양으로 무슨 효과? 큰 효과. 이때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해. 내가 좋아하는 애들한테만 작용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애들한테는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쓴다. 기관특이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기관특이성.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질특이성이라고 나와요.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부린다고 했는데 만약 너무 많거나 적으면 몸에 이상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어. 시험 문제 이게 나와요. 이거. 그래서 너무 많으면 과대증. 너무 적으면 결핍증이 나와.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느냐? 생장 호르몬 같은 거. 니들한테 가장 관심 있는 거거든. 이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잖아. 거인증에 걸려. 또는 말단비대증. 너무 적잖아. 그러면 키가 크겠니 안 크겠니? 안 크죠. 외소증에 걸려요. 차라리 외소증보다는 거인증이 훨씬 나아. 그치? 키가 2m면 우러라 보기라도 하지. 그치? 키가 성인인데 150밖에 안 돼. 아, 여학생 말고 남학생. 그치? 그럼 애들이 깔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깔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키가 158인가 봐 남자가. 키 158에 한계라고 누가 글 써가지고 올렸더라. 올렸더라. 나 그거 본 거 있거든. 와, 아무리 해도 여자들이 관심이 없대. 아무리 해도 관심이 없대. 야, 세연아, 너의 미래의 남자친구는 지금 현재 말고 미래의 남자친구, 남편은 키가 얼마 이상이면 좋겠어? 볼 것도 없지만. 오! 이거 신기하네요?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답하고 틀리네? 너는? 위? 오호. 야, 문제가 너는? 미래의 남편. 그냥 희망사항 안 될 수도 있지만
키 얼마? 78? 너는 얼마? 오, 멋진걸? 윤서야, 얼마 이상? 70? 얘들 왜 이상하네? 요즘 애들 아닌데? 야, 고삐리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내가 맨날 물어보거든? 야, 그럼 항상 하는 말이에요. 180은 돼야죠. 항상 이렇습니다. 키가 180은 돼야 된대. 그러면 우리 이 얘기 하자마자 우리 남학생들 얼굴이 똥 씹은 얼굴도 있고요. 하하하, 난 넘치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거든? 어? 하나 알고 있죠. 우리 남학생들은 계속 큽니다. 현재 키가 니네 미래 키하고 똑같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고3 때 넘어서 군대 제대할 때까지 큰 애들 많아. 그러니까 니들은 괜찮아. 계속 크고 있으니까. 자, 그럼 내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만큼 20대 초반 애들 키, 몸무게, 허리 뭐 둘레 아니면 가슴 둘레 정확하게 수치로 나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이걸 다 잴까요? 쟤네들 군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야, 군대 보내려면 키 얼마, 몸무게 얼마, 머리 크기 얼마 이거 다 재거든. 그래서 그걸 통계내 가지고서 그걸 매년 발표해. 매년 발표하는데 그 키가 평균 키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선생님 때 같은 건 내 키가 표준 키였거든. 근데 이게 점점 증가해서 지금 평균이 한 175 정도 될 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평균이 175 조금 안 될 건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게 뭐가 큰 줄 알아? 우리가 키가 크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야. 다리가 길어져도 키 큰 거 맞지? 허리가 길어져도 키 큰 거 맞지? 머리가 커져도 키 큰 거 맞지? 어떤 걸까? 내가 평균치를 봐서 어떤 게 커졌을까? 다리가 길어졌을까? 남자들? 맞아, 머리가 커졌어. 머리가 커져가지고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굴이 길어진 거야. 말대가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키가 커졌대. 아무튼 키 큰 거죠. 그 상태에서 각 지역별로 키 얼마 이상 몇 퍼센트 이게 있거든. 그걸 봤더니 깜짝 놀랐어. 180 이상이 10%도 안 돼. 어떤 조금 키 큰 동네, 지금 서울 같은 데 인구 많지? 그런 데가 한 10 몇 퍼센트. 대전 같은 경우는 11%, 10%. 다른 시골 지역 가면 쭉 떨어져. 즉 키가 180 이상인 애들은 10명 중에 1명 꼴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서연이도 180이야. 너도 180이야. 너도 180이야. 180 하면 180인 애들은 몇 명이라고? 열에 1명. 그 1명을 여긴 모든 여자애들이 다 걔한테 달라붙는 거야. 그치? 야, 그러면 경쟁률이 얼마나 세겠냐? 그러면 우리는 살짝 경쟁 상대를 조금 줄이라고. 야, 키 178이나 177이나 180하고 별 차이 없어. 걔들 곧 죽어도 키 얼마니? 라고 하면 178짜리에는 178이요. 라고 안 해. 180이에요. 라고 뻥치고 다녀. 왜? 2cm 깔창 있거든. 2cm 신발굽이 있거든.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178짜리 아니면 177짜리를 노리시면 되는 거야. 그럼 경쟁 상대가 좀 줄어들겠지. 맞아? 그럼 우리 177이나 178 이런 애들도 굉장히 비율이 적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75로 좀 눈을 더 낮추면 내 주변에 경쟁 상대가 또 없어.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야, 내가 남자친구를 겁나 잘 만들 수 있어. 자, 우리 윤서하고 영진한테 희망을 주는 얘기였습니다. 니네가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이 상태에서 성장 발육이 멈춰도 니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밑작업을 치는 거다. 오케이? 영진! 원하는 키가 얼마야? 180? 180? 아니야? 크고 싶으면 텐텐을 드세요. 뭐라고? 텐텐을 드세요.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애 중에 텐텐 먹고 진짜 중학교 때 이만했거든? 고3 때 이렇게 됐어. 텐텐 먹고. 내가 농담으로 텐텐 먹으라니까 이 새끼 진짜 먹기 시작한 거야. 진짜 컸어. 그 다음 또 하나. 텐텐은 너무 비싸잖아요 라고 하니까 너네 우유 중에서 분말가루 우유 알아? 이렇게 타먹는 우유. 그거 먹어도 큰데. 그거 먹어도. 혹시 너네 배우 중에 주원이라고 알아? 주원? 옛날 각시탈 나왔던 애. 모르냐? 걔가 집에 아빠하고 엄마가 키가 다 160대. 걔만 크대. 왜 컸냐 하니까 집에 어렸을 때부터 분말 우유를 겁나 먹었대. 자기 형도 크고 나도 크고. 엄마하고 아빠가 키가 한이 된 거야. 내 자식도 키가 안 클까봐 그걸 그냥 먹였대. 우유를 사 먹일 돈이 없어가지고 우유 가루. 근데 그것만 먹고 나가지고서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키가 180이 넘어. 멋있지 않냐? 그치?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 우유 먹어. 알겠지? 너도. 그리고 우리 여자애들도요.
고3 때까지 큽니다. 걱정 마세요. 알겠니? 선생님 저는 이미 버린 몸이 아니 커. 그러니까 자꾸 키가 크려면 일단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야 되거든.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려면 단백질, 즉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곧 죽어도 고기 많이 드시고, 알겠어? 라면 같은 거, 편의점 라면 이런 거 먹으면요 나중에 후회한다. 아 그때 그 돈 모아가지고 고기 먹을 걸. 알겠어? 집에서 뭐 먹고 싶냐면 무조건 고기 하세요. 알겠니? 됐지? 키 클 수 있어? 너 얼마야 키? 나 같으면 160이라 하겠다. 반올림해서. 키 얼마야? 그렇지 160이지. 넌 키 얼마야? 161? 야 나 같으면 그냥 뻥을 치겠다. 야 씨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애들이 왜 곧 죽어도 자기 키를 얘기하더라. 야 그거 반올림해. 누가 내가 재봐? 네가 161 리가 없어 막 이러고 내가 재보겠니? 야, 뻥을 치세요. 알겠니? 그 미래의 희망키를 적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 나중에 7cm짜리 하이힐을 신을 거예요. 그래서 168이에요. 이렇게 해도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민채야 그런 의미에서 네 키는 얼마야? 165? 희망키야? 진짜 키야? 진짜 키? 나 같으면 170이라 하겠다. 너 키 얼마야? 응. 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다시 160이라고 하라고 그냥. 어? 윤서야, 너 키 얼마야? 160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니? 마치 그걸 보면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때 너 키 얼마냐면 159.8이요. 맨날 그랬거든. 150 내가 너 160이라고 하니까 싫대. 자기는 속이는 것 같대. 그러더니 지금 얘가 대학교 4학년인데 162까지 컸어. 그래가지고 나 컸거든 뭐 이러면 맨날 키 얼마야 하면 162 뭐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큰다. 니들도 걱정 마라.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과대증, 너무 적으면 결핍증인데 이거 외우셔야 돼. 어쩔 수가 없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바로 뭐냐, 여기에 빠져 있는 거, 호르몬 중에서 빠져 있는 것도 배울 겁니다. 이 호르몬은요 종특이성이 없어요. 뭐라고? 종특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물 호르몬을 사람한테 적용해도 오케이 말이 괜찮습니다. 종특이성이 뭐냐? 종마다 다른 성질을 우리가 종특이성이라고 해요. 근데 동물 호르몬을 사람한테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거꾸로 사람 호르몬을 동물한테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야. 근데 미쳤니? 누가 사람 호르몬을 동물한테 써? 자, 일단 지금부터 알려줄게. 이 호르몬은요 진짜 힘들게 한 땀 한 땀 한 방울 한 방울 만들어. 알겠니? 그 중에 제일 대표인 게 뭐냐? 혹시 너는 당뇨병 들어봤어? 이 당뇨병, 지금이야 당뇨병 치료제가 있거든. 옛날에는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소나 돼지의 이자에서 바로 인슐린을 추출했습니다. 그 추출한 거를 사람한테 쓴 거예요. 됐어?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당뇨병에 걸려서 인슐린 주사를 맞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나 돼지 죽여야 되지. 맞잖아. 예를 들어서 네가 돼지야. 야 돼지야, 네 이자 좀 뜯어가지고 배 좀 갈라서 이자 좀 찢을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 배 갈르면 죽는 거야. 맞아? 그래서 부자 아니면 당뇨병 치료를 할 수가 없었어. 맞잖아. 하루에도 주사를 몇 번 맞아야 되는데 밥 먹을 때마다 맞아야 돼. 맞아? 그렇기 때문에 부자 아니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인공으로 합성된 인슐린을 개발해서 지금 당뇨병 치료가 가능하게. 그걸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아당뇨병을 개발한 의사가 있거든. 의사가 이걸 개발한 다음에 왜냐면 잘 봐, 소아당뇨야. 그것도 가난한 애들. 그러면 소나 돼지를 죽여야 되지. 근데 부자도 함부로 못했던 거야. 진짜 찐 부자들만 가능한 거야. 소아당뇨 누가 그걸 쓰겠냐? 아무리 내 자식 기회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아당뇨 걸리면 그냥 죽을 병이었어. 죽을 병. 그거를 의사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얘가 이걸 딱 보고 이 성분을 인공으로 합성돼서 만들 수 있다면 애기들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특허를 안 냈어. 특허를 냈었으면 진짜 떼돈을 벌었을 텐데 안 냈어. 특허료 1달러만 받았습니다. 1달러 받고 무료로 풀어버렸어. 싹.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훌륭하신 분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당뇨병이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 탁
찌르면 끝이에요. 그게 인슐린 맞는 거야. 참고적으로 알아둬. 자, 이래서 일단 종특이성이 없어서 동물 호르몬 사람한테 적응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줬고요. 자, 이제 4번입니다.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비교라고 되어 있어. 별표. 자,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냥 묻지 말고 따지 말고 외우세요. 자, 외울 때 외우더라도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해줄게. 자, 우리 몸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선생님이 몸을 하나 그릴게요. 몸. 그치? 우리 몸을 하나 그릴게. 됐죠? 자, 우리 몸에서 회장님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 여기죠. 뇌. 맞잖아. 그 다음 뇌와 오금을 연결해 주는 게 뭐야? 여기 척수입니다. 됐지? 척수. 선생님이 뭐 그리고 있어? 신경계 그리고 있는 거야. 신경계. 맞아? 그 다음 우리 몸 중에서 요 팔 쪽에서 뭔가 사건 사고 프라블럼 문제점이 발견됐어. 다시 한번 어디? 손끝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때 이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사 내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점을 빨리빨리 보고해야 되지. 그치? 근데 얘가 얘한테 직접적으로 보고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척수한테 보고를 하고 척수가 뇌한테 보고를 하면 뇌가 척수를 통해서 다시 그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의식적 반응이야. 맞아? 되니? 자, 이거는 신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이야. 됐어? 앞으로 이 신경계는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전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뭘로 문제를 해결한다? 전화. 예를 들어서 얘가 얘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기요. 지금 손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전화상으로 문제를 하는 거야. 해결하는 거야. 전화를 하면 빨리빨리 보고하고 빨리빨리 대처가 가는 거지. 근데 문제는요. 전화 끊으면 어떡할 겁니까? 전화 끊으면 어떡할 겁니까? 전화 끊으면 뭔가 일이 터지면 또 전화해야 되고 또 끊으면 대처를 못해. 그래서 이 전화는요. 빠른 반응이다. 빠르게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만 유일한 장점이고요. 나머지는 다 단점이야. 됐어?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요. 전화를 통해서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다라는 걸 보고받았으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할 거야. 사람을 슉 파견합니다. 이때 이 사람을 파견할 때 사람이 가는데 시간 걸리겠냐 안 걸리겠냐 문정아? 걸리겠지. 느리게 가겠지. 하지만 이 사람은요. 회장님의 전권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야. 전권을 받아서 왔다는 얘기는 이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회사에 돌아오지 말게 이런 얘기야. 맞아? 그래서 얘는 아주 천천히 갔지만 요 문제점을 확실하게 다 해결하겠지. 그치? 그래서 앞으로 사람 파견하는 게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되니?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전화로 뭔가를 해결한다? 신경계. 그치? 그 다음 사람을 파견해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 호르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호르몬은 뭐라고 생각하라고? 사람. 신경계는 뭐라고 생각하라고? 전화. 이렇게 너희들이 연상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잘 봐.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호르몬이 섞여서 천천히 갑니다. 얘는 천천히 간다. 이게 단점이야. 하지만 나머지 다 장점이야. 넓은 범위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커버가 가능해. 그런데 이 신경계는요. 전화야. 그래서 신경계의 기본 단위 뉴런, 전기 신호를 통해서 빨리빨리 정보가 왔다 갔다 전달되지만 그래서 빠르지만 일시적이고 좁아. 전화 끊으면 또 우왕좌왕. 됐지? 아니 이거는 이걸 동글뱅이 치는 게 아니라 이걸 동글뱅이 칠 거야. 지속적이고 넓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호르몬은 사람 파견 가는데 시간 걸린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 전화는 건 바이 건. 빠르게 반응하지만 그치? 전화 한 통에 하나의 사건밖에 해결을 못한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외워야 될 게 나옵니다. 바로 뭡니까? 내분비생과 호르몬이야. 이거 아까 외우라고 했던 거 있었죠? 시험 범위가 여기 들어간다? 그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싹 다 외우시는 거야. 알겠니? 방법 없어요. 그냥 다 외우시는 거야. 자, 일단 위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내분비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내분비샘 이름 전에 요 쭈글쭈글한 큰 뇌가 뭐야? 대뇌지.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요거
소내지. 그 다음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요거 연수죠. 가운데 있는 뇌를 뭐라고 해? 중간내라고 하고, 중간내 대뇌 사이에 낀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게 바로 간내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뭐냐? 간내에는요, 시상이란 부분과 시상하부란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뭐라고? 간내에는 시상이란 부분이 있고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어. 이게 바로 시상하부야. 알겠니? 시상하부. 시상하부에 있는 요 부분, 종처럼 생긴, 마늘처럼 생긴 요 부분 있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뇌하수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뇌하수체.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간내 시상하부의 뇌하수체.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이 뇌하수체가 어디 있느냐? 간내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써주자. 뇌하수체가 어디 있다? 간내. 간내의 일부분이야.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 생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뭐가 관련돼 있어? 생장. 키 크는 거.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각종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데 니들 책에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 갑상샘 자극 호르몬밖에 안 나와요. 뭐밖에 안 나온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밖에 안 나와. 여기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뭔지 좀 이따 설명할 거야. 됐니? 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이겁니다. 티록신. 그 다음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서 니네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이뇨작용? 처음 들어봐? 오줌 만드는 작용을 이뇨작용이라고 해. 커피 먹잖아? 이뇨작용이 활발하거든? 그래서 오줌을 빨리 많이 싸. 그래서 커피 너무 많이 먹으면 화장실 들락날락 하는 거야. 쭉 한 번 싸고도 심해려요. 또 싸고도 또 심해려. 이뇨작용이 활발해서 그래. 커피 먹지 말란 얘기죠. 그치? 자, 그 다음 항이뇨작용은 바로 이뇨작용하는데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뇨작용을 활발하면 몸에 있는 물을 쫙쫙 내보낸다는 얘기고, 이뇨작용이 활발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안 내보낸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문제, 몸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왜 내보낼까요? 물이 많으니까. 그렇지? 물이 많아서 그래. 여름철에 앉은 자리에서 물을 2리터짜리를 2병을 완샷했다고 쳐봐. 화장실 안 가고 배기겠니? 무조건 가는 거죠. 그렇지? 근데 내가 물을 안 먹었어. 여름철인데 물 한 모금도 안 먹었어. 근데 날은 더우니까 땀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럼 체내에 물이 많아지겠니? 적어지겠니? 적어지지. 그치? 그럴 때는요, 오줌량이 극히 적어요. 오줌량이 극히 적어. 이렇게 오줌량을 조절하면서 체내 수분량 조절하는 거, 그게 바로 뭐야? 항이뇨 호르몬이야. 그래서 이게 콩팥에서 물에 제흡수를 촉진한다 라겠지. 체내 수분량 조절합니다. 뭐라고? 체내 수분량 조절해. 그럼 갑상샘에서는요, 타이록신 또는 티록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를 한다? 세포호흡을 촉진해.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세포호흡이 뭐죠? 아까 얘기했던 거.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 어디에서? 온몸세포에서. 뭘 만들어? 에너지와 노폐물 만드는 작용. 이게 세포호흡이야. 세포호흡 왜 할까? 에너지 빨리빨리 만들려고. 그럼 얘들아, 에너지 빨리빨리 만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첫 번째, 열에너지가 많이 나오겠지. 열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몸이 따뜻해지겠니? 차가워지겠니? 추울 때 티록신 많이 나와요. 두 번째, 바로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되면 영양소를 빨리빨리 쓰겠네? 빨리빨리 쓴다는 얘기는 혈당량을 낮추는 데 씁니다. 뭐라고? 혈당량을 낮추는데. 혈당량이 뭐라겠어?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의 양을 우리가 혈당이라고 하는데, 이 포도당이 바로 세포호흡 하는데 주성분, 주에너지원이거든. 그래서 이건 써놔라. 세포호흡이 촉진되면 뭐가 좋은데요? 가려고 쓸게. 혈당을 낮출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체온을 올릴 수 있어. 그래서 니들 밥 진짜 많이 먹잖아? 그럼 이러죠. 배불러. 배불러. 자기도 모르게 숨 빨리빨리 쉬어요. 그 다음 추울 때, 더울 때하고 틀린 게 있어. 덥잖아? 숨 천천히 쉽니다. 더워. 더워. 이래. 근데 춥잖아? 아닐 것 같아? 빨리빨리 쉽니다. 왜? 우리가 모르게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세포를 촉진하려고. 됐어? 자, 그 다음 부신입니다. 자, 얘들아, 이름부터 알려줄게. 얘들아,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이름 없는데? 선생님이 비금친 거 이거 뭐냐? 그렇지, 콩팥. 콩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정답이야. 뭘? 이걸 콩팥, 다른 말 신장이라고 해.
신장에 부착되어 있다 해서 부신. 됐어? 그 다음 미들 과정에서는요 부신만 나옵니다. 이게 고등학교 가면 부신 피질, 부신 수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부신의 껍데기, 부신의 알맹이. 그럼 우리는 그냥 부신만. 알겠어? 이 부신에서는요 뭐가 나오느냐? 아드레날린이 나와.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이거야.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교과서에 따라. 자, 얘는 뭐를 하냐? 각종 얘는 흥분을 시켜주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야. 평상시 상태가 아니라 흥분 상태를 지속하게 만드는 게 아드레날린이야.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이 많아지면요 아픈지도 몰라. 그치? 아픈지도 몰라. 흥분할 때 나오는 거야. 니네 흥분해서 싸운 적 있어? 싸울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연이하고 가영이하고 싸워. 땡겨라 하면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어. 근데 얘가 너를 한 대 땅 때리는 거야.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죠. 그런 다음에 싸움 다 끝나잖아. 겁나 아프고. 뭔지 알아? 그게 아드레날린이야.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 언제 활발해? 흥분할 때 활발해. 그럼 흥분하면 잘 봐. 흥분했다는 얘기는 내가 에너지가 빨리빨리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빨리빨리 필요하려면 내가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심장이 빨리빨리 튀면서 온몸 혈액에, 온몸 세포에 혈액을 통해 포도당을 빨리빨리 갖다 줘야 되고, 그 다음 포도당 빨리빨리 갖다 주고 숨도 빨리빨리 쉬어가지고서 산소도 빨리빨리 갖다 주면 에너지가 빨리빨리 만들지. 빨리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니네 예를 들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미친 개가 흥 하고 와. 그럼 나도 모르게 흥분하지. 그게 바로 아드레날린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그래서 아드레날린 심장 박동을 촉진하거나 혈당 증가, 혈압 상승한다 라고 있지. 전부 역할이 뭐야?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다 쓸게. 흥분시키는, 흥분을 높여주는, 흥분시켜주는 흥분 호르몬이 아드레날린. 자, 그 다음 이자입니다. 자, 이자의 동글뱅이 별표. 왜 동글뱅이 별표할까? 자, 지금까지 쓴 애들은요 전부 내분비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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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분비샘. 얘만 유일하게 외분비샘이면서 내분비샘. 됐어? 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이때 외분비샘일 때 나오는 게 뭐니? 이게 이자 얘기야. 그 다음 내분비샘일 때 나오는 게 뭐야? 그게 바로 얘입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호르몬 이름이 인슐린과 글루카곤. 자, 얘들아 딱 둘 중에 무조건 하나 외워둬라. 인슐린이 혈당량을 감소시킵니다. 됐어? 그럼 글루카곤은 뭘까? 반대로 증가시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같은 역할을 해요? 반대 역할을 해요? 반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지난번에 배웠던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작용? 기량작용. 기량작용이 뭐죠? 서로 반대로 적용하는 거. 교감과 부교감 신경은 서로 반대잖아. 교감! 너 교감이 오래. 놀래지? 맞아? 흥분하지? 그게 바로 교감신경. 교감 아닌데 뻥인데 아이고 다행이다. 그치? 그게 부교감신경. 서로 반대로 적용하잖아. 됐니?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인슐린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인슐린 무조건 외워줘야 돼. 알겠니? 자, 인슐린 같은 건 이렇게 해보세요. 너네 심청이 알아요? 엥?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 심청이 몰라? 알아? 그래서 문제. 공양미 300석이면 얼마냐? 응? 현재 돈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좀 나와. 자, 지금 현재 한 가마니에, 쌀 한 가마니에 우리가 쓰는 게 20kg짜리거든. 마트에서 사는 게. 그치? 근데 옛날에는요 80kg를 한 가마니라고 했어. 지금하고 틀려. 4배야. 그러면 한 가마니에 최고급 쌀을 샀다고 치자. 그럼 한 가마니 한 10만 원 하려나? 10만? 그치, 10만 원. 그러면 80kg면 40만 원 꼴이잖아. 한 가마니에. 맞지? 그럼 곱하기 300석이니까 300가마니이죠. 그치? 그러면 3, 4 그럼 얼마야? 120만에 공 2개가 붙어야 되지. 그럼 1억 2천밖에 안 돼요. 1억 2천만 원에 팔려간 거야. 네가 심청이면 신청이 아빠한테 뺑덕 어머니한테 엄마지, 의붓 엄마 1억 2천 주고 너 일로 와 이년아.
그런 다음에 너를 배 태우고 가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용왕한테 밀린 거야. 너 1억 2천에 팔려가고 싶어? 너의 몸 가치가 1억 2천밖에 안 돼? 어? 큰 거라고? 야, 너 나중에 혹시나 우연히 어쨌든 실수로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연봉이 1억 2천 넘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연봉이 1억 2천 넘는다는 거 치면 1억이라고 쳐. 그럼 네가 일하는 기간이 한 30년이라고 해봐. 그치? 그럼 30억 벌 수 있어. 근데 1억 풀고 너 목숨 내놓으래. 할 거야? 미친 거죠? 너도 할 거야? 너도 할 거야? 미친 거죠. 1억 2천에 팔려가? 야, 120억이어도 안 팔아. 왜? 내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 맞죠? 니들 값어치를 뚝 떨어뜨리지 마세요. 알겠니? 됐어? 그래서 이때 얘가 너 핸드폰을 왜 핸드폰 아니야? 자꾸 밑을 뭘 보고 있길래. 자, 그러면 가영이한테 물어봐야지. 야, 심청이가 어디 가서 떨어졌냐? 배 타고 어디 가서? 무슨 바다? 그 바다가 중요해. 심청이가 떨어진 바다 아는 사람. 이거 맞추는 사람은 뭐든지 한번 봐주는 면제권 하나 줍니다. 서해, 동해, 황해 이런 거 안 나와. 소설에. 앞바다가 뒷바다는 안 되냐? 이씨. 땡땡수라고요. 그거 화장품이지. 이씨. 이거 몰라? 야, 샘물이 왜 나와? 이씨. 그럼 스파크는 왜 안 나오냐 이 새끼야? 어? 조정 힌트? 어? 너 이제 옹달샘 빠져 죽을 수 있어? 용왕님 만나? 어? 야,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너 기특해. 야, 너 이제 센스 죽여. 나 이거 다음번에 한번 써야지. 옹달샘이 아니다 이러고. 처음. 야, 초절김 잘하네. 몰라? 인당수. 인당수.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잘 봐. 왜 이걸 알려줬냐면 잘 봐. 너네 심청이가 뭐 타고 가서? 배 타고 가서 인당수에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죠. 이것만 해오면 게임 끝나. 원래 이 이자에는요, 선 모양의 세포가 두 개가 있어. 선 모양의 세포. 이거를 독일 의사는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랑게르한스 섬세포라고 불러. 선 모양 아일랜드. 그래서 첫 번째가 알파 세포고 두 번째가 베타 세포거든. 이때 이자는요, 어디?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져. 됐어? 이자는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지고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은 당뇨 수치를 떨어뜨려. 그래서 외울 땐 인당수에 떨어진다. 이렇게 외울 거야. 어떻게 오는 거라고? 인당수에 떨어진다. 이건 써줘야죠. 그래서 이건 써줘야 된다. 써주는 거다. 이것만 쓸 거다. 인당수에 떨어진다. 인당수에 떨어진다.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인슐린은 당뇨 수치를 떨어뜨려. 됐니? 자, 그다음 난소하고 정소가 있습니다. 난소하고 정소를 우리가 한꺼번에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얘네들 생식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생식샘이라고 합니다. 야, 얘들아, 어떤 책은요 샘이라고 안 쓰고 생식선 이렇게 쓰는 경우 있어. 갑상선, 갑상샘 같은 말이야. 샘선자야. 됐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들아, 난소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여자. 그 다음 정소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남자한테만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두 개 다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돼요. 알겠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야. 물론 두 개 다 있는 애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 적은 없어요. 그치? 자, 그래서 무조건 난소, 정수다. 그치? 야, 용준아, 너 뭐 있어? 그렇지. 넌 뭐 있어?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정수 있다고 하면 에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난소하고 정수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나와요. 이 에스트로겐이 여자를 여자답게 만들어주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여자를 여자답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2차 성징.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선생님 여자를 여자답게가 머리 기르는 거야. 장난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야. 너네 완전 꼬맹이였어 생각해보자. 완전 꼬맹이. 엄마가 굳이 머리에 핀 꽂고 옷을 핑크핑크하게 입지 않으면 그치? 민채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안 됐지? 진짜냐? 농담을 한번 해봤는데 아이고 우리 큰애 얘기한 거야 큰애. 우리 큰애는 참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 그 머리를 깎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털 많이 나게 한다고 머리를 깎고 온 거야. 그럼 빠박이가 됐잖아 꼬맹이가. 그 빠박이 상태에서 이제 여학생이 돌아다녀 봐. 다 뭐라고 해? 남자인 줄 알지. 그치? 그래서 맨날 어우 아들이 잘생겼어요. 딸인데요. 그래서 일부러 머리에 두건 씌우고 모자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뭐야? 여기에 핑크 막 이거 알지? 어? 그런 거 입히고 다녔단 말이야. 안 그러면 다 남자로 보는데? 그때 잘 봐봐.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는데 모르지. 됐지? 그래서 니네들 이런 실수 많이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애기가 여기 하나 있어. 오! 아드님이 잘생겼네요. 옆에 딸인데요. 잘못 얘기한 거잖아. 그치? 맞아? 아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들인데요. 아 이것도 좀 그래. 그치? 그러면 자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이 안 될 것 같아. 핑크나 파랑, 블루가 없어. 그럼 제일 통용되는 말이 뭘 것 같아? 아우 귀여워. 이러면 돼요. 귀여운 다 들어가잖아. 맞아? 그래서 니네 말 잘해. 진짜 니네 되게 상처받아. 특히 아들한테 예쁘다고 하면 기분 좋거든. 나 아들은 없지만 기분 좋을 것 같아. 딸한테 잘생겼다고 하면 되게 상처받습니다. 내 딸인데. 이거는 나 닮아서 그런가? 내 와이프 안 닮고 뭐 이런 되게 기분 나빠. 그래서 니네 말 잘하세요. 다시 한번. 딸인지 아들인지 헷갈릴 것 같아, 문정아. 그치? 아유 애매모호해. 그래가지고 아우 아드님이 잘생겼네요 했는데 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귀여워. 알겠어? 아 귀여워. 그치? 뿌잉 이러면 되면. 알겠니? 그러면 너 이거 뭐예요? 장난하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애기한테 실수하지 말고 그냥 귀엽다고 퉁치고 넘어가세요.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얘기하겠죠. 아 딸이에요 아니면 뭐 아들이에요. 아우 이렇게 귀여워. 그 다음에 이제 안심스럽고 아들이라면 잘생겼다 예쁘다 하면 되는 거고 딸이면 어우 너무 이뻐 커서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립 서비스. 알겠니? 립 서비스 하면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오케이? 나는 애기들 되게 좋아하는데. 애기들 완전 좋아. 지나가는 애기들 있으면 애기들하고 나하고 서로 눈싸움. 걔가 막 나를 봐. 그럼 나도 막 이래. 안녕 이러고. 그럼 걔가 나를 고개를 푹 숙여. 그렇지? 눈을 안 마주치. 나는 좋아하는데 걔들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자 그럼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거 어떤 새끼? 테스토스테론. 장난해? 이삭토스도 아니고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에요.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이 호르몬입니다. 됐니? 근데 하나 알려줄게요. 얘들아 에스트로겐하고 테스토스테론은요 남자 여자 모두 공이 한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남자는 이거. 됐니? 그런데 나이를 먹어 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 이제 폐경이 올 때가 있어. 요새 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완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때 그 현상이 생기면 이게 안 나와. 이 호르몬이 안 나와. 이 호르몬이 안 나오면 몸에 이제 이게 지배를 하기 시작해. 평상시 지금 현재 니들 나이 때는 이게 월등히 많습니다. 이거보다. 근데 나중에 이게 안 나오게 되면 이제 이 호르몬이 너희들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너희들 몸을 지배하게 되면 성격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잘 봐. 혹시 엄마가 나이가 아주 많으시거나 할머니 정도 보면 할머니들 웃을 때 어떻게 웃어? 으하하하 웃으시지 호호호 웃으시는 분 별로 없어. 남성으로 못해. 알겠어? 그리고 대부분 그때 되면은요 언니 소리 안 합니다. 형님 이래요. 전화할 때 잘 들어봐. 지금은 언니 이러는데 나이가 먹으면 성님 이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목소리도 크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 밖으로 막 돌아다니고 등산 많이 다니죠. 등산. 막 돌아다녀. 넘치는 힘을 주체를 못 하시고 집에 절대 안 있어. 근데 이제 웃긴 건 우리 남학생들이 늙어 내 나이가 돼서 더 늙으면 바깥으로 나가던 에너지가 다 다시 줄어들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남자는 역전되거든.
그래서 감정적이 되면서, 그치? 집에서 와이프만 절절절 쫓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남편은 집에만 있고 와이프는 밖에 나돌아다니니까, 응? 남편이 맨날 밥 해달라고 해달라니까 그때부터 삼식이라고 욕하죠. 너 니네 집에서 많이 들었나 보다. 삼식이가 뭔지 알아?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몰라?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을 일식이, 두 끼 먹으면 이식이, 삼식이는 세 끼 먹는 사람. 그치? 삼식이는 뒤에 삼식이 세 끼잖아. 그치? 삼식이는 세 끼 먹잖아. 진짜 삼식이 세 끼라고 욕 먹습니다.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에서 밥 얻어먹는다고. 여자들이 싫어해요. 니들도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내분비생과 호르몬까지 알아봤어. 자, 책 보자. 책을 보자. 자, 오른쪽. 자, 1번, 6번. 오늘 여기 문제까지만 풀고 끝낼게요. 자, 6번. 자,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관여하는 거고,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상관없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 그걸 무조건 반사라고 하지. 이때 이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척수나 연수나 중간뇌가 관여하죠.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다. 내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겠어? 얼굴에 드러나면 연수, 몸에 드러나면 척수. 됐죠? 그래서 무릎 반사는 얼굴이 아니잖아. 그치? 척수 맞아요. 의식적 반응은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반응 경로가 길어. 그 다음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에 비해 빠르게 나타내죠. 그래야지 생명보호에 유리합니다. 손이 시린 것을 느끼고 장갑을 끼는 것은 무의식적 반응이다. 맞죠? 이게 무의식적이면 손 시리면 무조건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장갑을 끼는 거야. 말도 안 돼요. 무조건 반사는 대뇌 판단 과정이 복잡한 반응일수록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중에 어려운 거 블랙라벨, 하이레벨 손도 안 나가지. 문제는 읽었는데 손이 안 나가잖아. 그치 가영아? 너 내가 말한 문제 좀 알아? 알아? 너 알아? 들어봤어. 야, 이름은 들어봤냐 얘들아? 다? 하이레벨, 블랙라벨? 오, 풀어본 적은 없지. 자, 그 다음 7번. 다음은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이라고 했어. 뜨거운 냄비, 뜨거워! 그치? 그러면 이게 만약 일반적인 무의식 반응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 나봐. 띠르륵. 뜨겁네. 손 뛸까? 말까? 그래, 뛰어! 그럼 이미 내 손은 이거 있죠. 맞아? 이러면 내 손이 이거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할 거야? 화상 입잖아.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뜨거! 바로 뛰지. 맞아? 이거 뭐에 해당되는 거야? 척수반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척수가 커팅을 하죠. 그 다음 신호등이 초록불을 바뀐 것을 보고 길을 건넙니다. 야, 초록불이면 나도 모르게 발이 나가냐? 나도 모르게 발이 나가? 아니지. 의식적 반응이지. 의식적 반응이기 때문에 잘 봐. 봤다라고 했으니까 시각 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직접 전달합니다. 왜? 이 눈깔은요 뇌하고 가깝잖아. 척수 안 거쳐요. 그래서 자극이 감각기관 이거 뭐죠? 눈깔. 그 다음 감각신경, 시각신경을 통해 어디로 가요? 대뇌로 갑니다. 척수 안 거쳐요. 대뇌에서 판단하겠지. 건널까 말까, 건널까, 에이 건너! 그러면 척수를 통해 운동신경의 명령을 명령을 보내서 반응기관이 뭐에 해당돼? 발이지, 발. 다리의 근육. 그래서 반응하는 거야. 건너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많잖아. 숫자에 써 있잖아. 10, 9, 뛸까 말까, 에이 뛰어! 이거. 그거. 넘겨. 야, 너는 10초 남으면 뛰냐 안 뛰냐? 너는 안 뛰어? 10초 남으면 뛰냐 안 뛰냐? 신호등. 안 뛰어? 야, 10초 남으면 뛰는 사람. 성격이 나오는. 누가 충청도 양반 아니랄까 봐 안 뛰어. 우리 남학생들은 뛰고 여학생들은 안 뛰고. 운동 부족. 그럴 때는 뛰어. 알겠지? 자, 그 다음 8번. 자, 호르몬은 뭐라고 했어? 사람. 신경은 전하라고 했습니다. 속도가 느리고요. 속도가 빠르죠. 그 다음 작용 범위는 얘는 넓고요. 얘는 좁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1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9번. 자, A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첫 글자만 쓰자고 귀찮으니까. 자, A부터. A가 뭐야? 뇌와 수체. B는 갑상샘.
C는 부신, D는 이자, E는 누가 봐도 난소죠. F는 누가 봐도 정소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맨 먼저 뇌하수에서 나오는 거 생장 호르몬 티록신 분비 촉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갑자후. 콩팥을 물에 제흡 촉진하는 거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H 대문자 H는 호르몬의 약자야.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거 티록신. 심장박동을 촉진하거나 혈당 증가시키는 혈압 상승에서 흥분시키는 거 아드레날린. 그다음 인슐린 혈당량 감소, 혈당량 증가시키는 거는 글루카곤. 이거 다음 주에 배우는 것 중에 헷갈리는 게 있어. 글리코젠이 있어. 이건 글루카곤이야. 자, 에스트로겐 여자 2차 성징. 그다음 우리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남자 2차 성징. 자, 여기서 딱 두 개만 동글뱅이 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 있는 호르몬, 이걸 뭐라고 할까? 성호르몬이라고 한다. 그 다음 여기 있는 호르몬 뭐라고 써 있어? 생장 호르몬 있지. 이 두 개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지. 맞죠? 그렇잖아. 니들 과정에 이 두 개의 호르몬을 만약에 제때 분비가 안 되면 키도 안 크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가고 맞지?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자,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이 호르몬 주성분이 뭐라고? 단백질. 뭐 많이 먹어야 돼? 고기! 오늘의 결론이야. 끝! 숙제 없어요? 어? 왜 안 꺼졌어?